국내 효모 활용 양조기술 개발에 대해 발표해 주실 국립농업과학원 김찬우 연구원님 모시겠습니다.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방금 소개받은 국립농업과학원 발효하고 싶은 과의 김찬우입니다. 죄송한데 그 PPT 전화해 주시면. 제가 오늘 주제로 발표 제목은 국내 혐오 활용 양조 기술 개발로 했는데 저희 청에서 하는 그 발효 미생물 내용을 좀 담았으면 좋겠다 말씀해 주셔서 발표 순서는 저희 청에서 하는 발효 미생물 자원화 연구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얻어진 결과를 좀 저희가 인터넷상에서 좀 제공하는 그 DB를 간단히 소개드리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효모 활용해서 하는 막걸리 연구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저희 청에서 뭐 아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뭐 여수한 박사님, 정석태 박사님, 뭐 한동대 최한석 교수님 등 많은 이제 그 박사님들께서 이런 국내 발효 미생물을 분리해서 자원화하는 연구를 많이 수행하고 있습니다. 지금도 뭐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. 아까 센터장님께서도 중요한 그 나고야 정서 말씀해 주셨듯이 그거의 일환으로 저희는 이제 수입 대체해서 국내 발효 미생물을 발굴하자 해서 사실 뭐 누룩 막걸리뿐만이 아니라 발효식품의 뭐 메주부터 뭐 된장, 장류, 뭐 식초류 다양한 발효식품으로부터 저희 미생물을 분리하고 그 미생물에 어떤 정보들이 있는지 보고 그래서 그거를 정보 서비스를 하자. 그래서 계속해서 그 생물자원 등록하는 저희가 좀 늘려가고 있습니다. 뭐 효모, 곰팡이, 유산균, 초산균 해서 개수는 늘려가고 있고 그럼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얘네를 선발할 거냐 뭐 그런 이제 발효 특성이랄지 기능성, 뭐 안전성 이런 것들도 이제는 이제 효소 활성까지 더해서 좀 평가 항목도 좀 다양하게 보고 있고요. 그래서 이제 농식품 올바로라고 저희 기관에서 운영하는 그런 포털 사이트가 있습니다.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이제 균주를 뭐 한 152개에서 점점 늘려서 올해 뭐 한 200개 넘는 그 균주에 대해서 한 2만 건 정도 저희가 그 정보를 현재는 올려놓고 있는데 그럼 이제 많은 균주를 발굴하고 분리하는 연구를 하는데 실제 그 산업화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종균 개념으로 좀 들어가 보면 사실 균주는 이렇게 생물 자원을 한 175종 등록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스크리닝한 처음에 이제 분리한 것은 이거보다 이제 훨씬 뭐 몇십 배 이상의 그 숫자 많은 것 중에 이제 가능성이 있다 해서 이 정도를 이제 좀 한번 생물 자원으로 저희가 등록을 한 것이고 미생물로 사용하기 위해 거기에서 이제 종균화하는 작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효모나 올해는 뭐 효모 한 종, 곰팡이 한 종, 초산균 이렇게 해서 종균화해서 실제 발효 종균이 현장에서 좀 쓰일 수 있게 하는 그런 사업을 뭐 저희 청의 뭐 신기술 시범 사업이라든지 이런 발효 종균 그런 실용화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뭐 많이 뭐 좀 부족한 상황이긴 합니다. 그래서 전에는 저희가 좀 단순 이런 발효제나 발효식품으로부터 미생물을 분리를 좀 했다면 이제 그 미생물이 사실 어떤 특성이 있는지 뭐 앞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뭐 어떤 얘는 향기 특성이 있는지 유전자적으로는 어떤 특성이 있는지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지 뭐 위험이 되는 독소는 생성을 안 하는지 그 외에 기능성은 있는지 이런 거 분석을 해서 좀 최종적으로는 좀 이거를 체계화해서 좀 서비스하고 오히려 이제 우리 발효 미생물을 좀 수출하는 그런 쪽에 이제 큰 비전을 가지고 이런 국가적으로 이런 발효 미생물이 좀 필요한데 이런 종균 산업의 확대가 좀 필요하다 차원에서 한 가지는 현재 뭐 축산 수산 이런 식품에서 그 이력제라고 해서 있는데 미생물 이력제 관련해서 좀 요즘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. 어떤 미생물이냐 이게 뭐 우리나라에서 뭐 현재 기술에서도 뭐 가능하지만 그걸 좀 관리를 좀 확대하고자 하는데 일본 균주냐 뭐 유럽 균주냐 미국 균주냐 우리나라 균주냐 우리나라 그런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이력제를 좀 도입을 하려고 해서
사실 향후에는 요즘 뭐 AI 인공지능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맛이나 산업체 측면에서 보면 양조장 입장에서 보면 내가 원하는 맛 혹은 향 내지는 이런 알코올 생산 수율이 좋은 그런 저희가 이렇게 구축된 정보를 가지고 이런 타입의 술을 만들고 싶다 하면은 이제 그 인공지능 기반을 통해서 이런 균주를 추천해주는 예를 들어 그런 해서 뭐 여기는 뭐 배달 뭐까지 써 있지만 좀 그런 미래적으로 좀 그림을 그려보고 있습니다.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선별된 여러 DB를 가지고 저기 현재는 지금 농식품 올바로라는 포털 사이트에서 저희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들어가 보시면 이제 왼쪽에 여기는 뭐 전통 발효식품에서 이제 발효 미생물이라고 이제 크게 있고요. 사실 이제 한 가지 뭐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술 성분이라고 해서 저희가 기관에서 하는 것 중에 다른 하나는 이제 우리술 품평에서 수상작, 이제 비수상작, 도대체 수상작과 비수상작 간에 어떤 그 차이들이 있는지 그거를 좀 과학적 근거를 기반해서 분석 항목별로 해서 하는 것도 지금 업로드가 되어 있고 그래서 들어가 보시면 좀 작지만 저희가 얘네가 어떤 미생물인지 그리고 어디로부터 분리했는지 그리고 얘네가 생육 특성이 어떤지 뭐 알코올 수율은 얼마나 되는지 뭐 알코올 내성은 뭐 내산성은 얼마나 되는지 내열성은 있는지 그런 생산되는 좀 발효 특성과 그리고 이제 일부 미생물에 의해서 뭐 기능성이 있다 하면은 이 족보적으로 좀 기능성이 있는 거를 알아보기 쉽게 여기 슬라이드에는 없지만 좀 그 큰 글자로 워딩해서 좀 표시를 해놨습니다. 그래서 사실 현재 이게 뭐 보기에 어렵고 실제 양조장에서 좀 즉각 사용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미생물을 발굴해서 정보를 업로드하고 이것을 실제 종균화하는 작업을 좀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말씀해주신 우리가 그 분리해낸 미생물 중에 혹시 뭐 아플라톡신이나 그런 오클라톡신 독소는 생성하지 않는지 뭐 안전성 검토까지 거쳐서 종합적인 이런 DB를 저희가 서비스하고 있습니다. 다음은 사실 이제 미생물 연구는 아니고요. 저희 청에서 이제 양조 관련 좀 현재 진행되는 내용을 간단히만 품종 관련 잠깐만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현재 진행 중이라 뭐 데이터가 완벽하진 않지만 좀 주종별로 뭐 막걸리, 약주, 뭐 증류식 소주, 뭐 과실주, 맥주별로 각 그 주종별로 좀 맞춤형 품종이 선발해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. 저희 청은 또 그 국립식량과학원이라고 해서 그 장목, 육종만 또 전문적으로 또 하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같이 연계 또 농업과 전통주 연계 차원에서 이런 예를 들어 뭐 호정미, 쌀의 양조미에 적합한 거고 수분은 뭐 예를 들어 뭐 14% 이하, 단백질이랑 지방은 너무 많으면 안 된다, 뭐 그런 주질에 미치는 영향을 쌀을 선별하고 술을 만들어봐서 이런 향미나 이런 관능 기호도 연관지어서 이 주종별로 좀 맞춤형 품종을 선발을 하는 연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이제 뭐 품종명들 각각 다 이제 품종인데 이제 그 품종별로 각 기준별로 저희가 이제 선발을 해서 그 알코올 수율은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 검은색을 나타낸 이 품종은 좀 알코올 생산 속도가 좀 떨어지는구나. 나머지 품종은 좀 알코올 생산 파란색 같은 게 품종이 좀 이롭구나. 다른 공정은 다 미생물이랑 똑같이 하면서 그래서 이제 뭐 향미나 결과적으로 맛이나 이런 걸 결과적으로 봤을 때 어떤 품종들이 이런데 배치해서 품종별로 좀 이런 내가 향미나 품질 특성을 내고 싶은 품종은 이런 품종을 좀 사용하시면 된다 차원에서 품종과 관련된 연구를 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. 짧게 소개드릴 건 이제 뭐 막걸리 직접 관련해서는 최근에 이제 후기 고온 발효에서 막걸리 당분 소비를 억제하는 사실 이거는 많이 얘기 앞에서 하셨던 그런 프리미엄 막걸리 관련해서 사실 제가 이해하기로 현재상 프리미엄 막걸리는 이제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막걸리 알코올 발효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물로 희석을 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죄송합니다. 그에 따라서 이제
맛과 뭐 향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첨가물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좀 이제 알코올 도수 높지만 대신 그 막걸리에 당분이 좀 남아 있는 그런 막걸리를 좀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발효가 어느 정도 진행된 이후에 발효 온도를 높여서 효모를 좀 어떻게 보면 좀 비실비실하게 해서 알코올을 끝까지 생산해내지 못하는 걸 목적으로 하면 좀 생각을 바꿔서 그럼 이제 그 원료에 있는 당이 좀 남기 때문에 그러면 한 적절한 뭐 한 12에서 12%뭐 이 정도에서 당분은 좀 잔당이 남아 있는 바디감이 있는 그런 막걸리 컨셉을 한번 연구를 했던 것이고 관련해서는 뭐 그렇게 효모의 알코올 발효를 좀 효율을 오히려 알코올 생산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는 혹은 효모 중에 알코올 내성이나 알코올 생산성이 오히려 조금 떨어지는 그런 발효 미생물을 이용하는 컨셉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오히려 우리가 알코올 수율을 무조건 이제 높여서 하는 것도 있지만 오히려 좀 알코올 효율이나 생산성이나 내성이 좀 약한 애들을 하면은 그에 반해 이제 원료에서 기인하는 이제 당이나 뭐 그런 바디감을 좀 첨가물 외로 좀 보완할 수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. 다음은 이제 사실 유전자 가위라고 해서 현재 현장에서는 좀 많이 생소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. 근데 뭐 센터장님께서도 전에서도 뭐 일본에서 뭐 125년 전에 곰팡이를 발굴해서 그게 좀 산업 현장에 이어온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활용해서 개량된 효모로 현재 쓸 수 있냐? 쓸 수 없습니다. 현재 상황으로 쓸 수 없지만 미국의 경우를 좀 살펴보면 이러한 기술로 만들어진 개량 효모가 그냥 시중에서 뭐 구할 수 있습니다. 저희가 뭐 사우비어라고 해서 그 젖산 함량이 좀 높은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름도 원래 세레비지에인데 그 곡물이 아니라 사우비지에로 지어서 이렇게 바이오 개량된 효모가 뭐 젖산을 발효 중에 젖산을 생성하는 이 효모를 구입해서 쓰면 된다. 뭐 바이나 그냥 사서 쓰면 됩니다. 그리고 실제 이렇게 개량한 효모를 가지고 미국에서 와인이나 뭐 맥주 만들었을 때 표시에 뭐 이런 개량된 효모로 사용했다. 뭐 표시 의무 자체가 없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기준보다는 많이 좀 우리나라는 뭐 이런 유전자 편집에 대해서 좀 이제 많이 엄격한 부분이고 미국은 좀 많이 자유롭고 이제 일본의 경우도 이런 기술을 가지고 연구하는 내용이 뭐 벌써 2018년, 벌써 5년 전, 4년 전, 3년 전 계속 보고되고 있습니다. 중국 백주, 황주 가지고 하는 거 마찬가지고요. 미국에서 다음 슬라이드에 뭐 소개드립니다. 그래서 양해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렇게 개량된 효모로 당장 우리가 현실 사용할 수는 없지만 좀 제도적으로 현재 규제도 개선되고 하면 저희가 연구는 좀 이런 미래 대응 연구는 필요하다 차원에서 뒤에 내용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. 참고로 이 기술은 식품 산업에서는 많이 활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전 세계적으로 뭐 작물 육종이나 뭐 바이오 연료, 뭐 질병 치료제로 해서 이 기술 개발하는 사람들 뭐 20년, 3년 전에 노벨 화합상을 받아서 굉장히 뭐 바이오 기술 하면은 바이오 식품 하면 뭐 이런 기술로 좀 만들어졌다 이해하셔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좀 파급력 막강한 기술입니다. 어떻게 하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냥 가위 개념인데요. 우리가 사실 효소, 뭐 단백질이죠. 하려면 결국 유전자 DNA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목적하는 데만 딱 정밀하게 편집하겠다가 기술의 핵심입니다. 그래서 뭐 돌연변이가 막 우리가 모르는 곳에 있지 않고 우리가 딱 자르고 싶은 부분만 잘라서 여기에 우리가 필요한 유전자만 예를 들어 뭐 도입을 하겠다. 근데 그 유전자가 외래 유전자가 아닌 원래 효모에 존재하였던 그래서 뭐 이러한 이제 그러한 이해로 미국에서는 벌써 이제 상업이 되고 있는 거고요. 연구 내용이긴 합니다만 벌써 여기 보시면 2018년입니다. 미국의 뭐 맥주 내용이긴 한데 뭐 홉 넣지 않습니까? 맥주 발효할 때 근데 홉이 뭐 이제 홉향을 내는 그 타겟 유전자를 여기 효모에 넣어서 별도의 홉을 첨가 안 해도 그냥 효모만 넣어서도 뭐 이렇게 호피한 비열을 만들 수 있다. 내지는 효모가 에틸 카바메이트라고 발암성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여기에 이거를 만들어내는 그 경로를 딱 잘라서
발효를 해도 이런 위험성, 식품 안전성 측면에서 이런 물질을 더 생산하지 않게끔, 그리고 뭐 기타 향미나 색 그런 걸 이제 생성해낸다, 뭐 그런 내용입니다. 그러면 이제 청에서 한 내용이 뭐냐, 연구 내용을 말씀드리면, 선행으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N9 효모라고 누룩에서 아까도 이제 미생물의 보고다, 저는 한글로 썼습니다. 한자가 짧아서 미생물의 보고다. 누룩이 이제 뭐 효모, 곰팡이, 젖산류, 세균류, 뭐 다양한 이런 한데, 선행 연구를 통해서 국내에서 한 9개 지역, 10개 지역 누룩을 수입해서 수집해서 거기에서 테스트를 해서 이제 그런 N9 효모가 알코올 생산성이 가장 좋고 뭐 이제 전통주 제조에 적합한 좀 좁혀 말하면 뭐 소주입니다만 이런 내산성, 내알코올성, 뭐 내열성이 좀 좋은 효모를 선발했다. 그래서 제가 한 부분은 이제 여기에다가 그러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런 최근 그 바이오 기술을 도입해서 좀 효모를 개량해 보자 해서 처음에 생각해봤던 게 이제 아미노산 생성을 좀 증진한 것입니다. 잘 아시겠지만 이제 아미노산은 감칠맛과 특히 관련이 되어 있는데, 아까 뭐 일부 펩타이드에서 좀 쓴맛이 좀 관련되어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, 타겟으로 삼은 건 이제 글루타믹 액시드, 우리 뭐 글루탐산, 그 감칠맛에 관여한. 그래서 이런 유레트라는 이 유전자를 결손하면 효모가 아미노산을 좀 더 많이 생성해낸다.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효모가 이제 효모가 밖에 아미노산이 좀 결핍하다 인식을 하게 만들어서 그러면 효모 안에 있는 아미노산을 먼저 이제 효모가 이용하게 하는 겁니다. 그럼 이제 밖에 있는 아미노산은 효모가 이용을 하지 않으니까 그냥 그대로 혹은 이제 생성이 좀 증대되는. 그래서 이 유레트라는 유전자를 그냥 아까 말씀드린 그 가위를 이용해서 결손을 시킨 거고요. 먼저 막걸리를 만들기 전에 저희가 실험실에서 한번 발효를 해봤을 때 뭐 발효 좀 이런 그냥 이렇게 간단히 그 붉은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레이저 따라서 발효 속도에 뭐 늦춰진 거 이상 없고, 오른쪽이 계량균주인데 알코올이 한 1.25배 좀 증가하더라. 뭐 기타 글리세롤, 초산 생성량은 이제 비슷한 수준이다. 뭐 균주가 잘 계량됐는지는 저희가 뭐 확인을 했고요. 그래서 그럼 술을 한번 만들어 보자. 저희 처음 컨셉이었던, 저희가 뭐 큰 스케일로 못 만들고 그냥 랩 스케일로, 그냥 플라스크 수준으로 그냥 단당금으로만 해서 입국을 사용했습니다. 왜냐하면 이렇게 쌀알루르, 코지 형태의 쌀알루르를 사용했는데, 왜냐면 이제 누룩에는 워낙 많은 미생물이 많기 때문에 누룩을 쓰면 사실 우리가 계량됐다고 혐오를 했는데 이 효과가 누룩으로부터 기인한 미생물 때문인지 정확하지가 않아서 가장 좀 공정을 간단히 해서 술을 한번 만들어봤고, 이 빨간색이 좀 이제 제가 계량된 균주인데 좀 알코올이 좀 더 늘어나고 글리세롤이 좀 늘어난 특성. 글리세롤은 이제 우리가 뭐 입안 촉감, 이런 바디감 형성에 좀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고, 한 이 정도 수준이면 한 그 단맛에도 좀 영향을 좀 준다고 해요. 아까 뭐 역치랑도 관련이 돼 있는데 그 이상으로 좀 생성해냈고, 뭐 젖산도 좀 증가했지만 이 정도 수준에서 뭐 괜찮고, 초산은 좀 감소하고. 그래서 이렇게 계량 균주를 막걸리 한번 만들어봤을 때 일반 그 원래 옛날 균주보다 좀 이런 알코올 생산성도 늘어나고 글리세롤이나 뭐 이런 발효 특성이 괜찮구나. 그래서 한 아미노산을 우리가 직접 관심 있었으니까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. 그래서 아까 글루탐산 여기 맨 왼쪽인데요. 지금 빨간색이 여기 이게 대조고고, 저희가 이제 처리한 계량균주 빨간색인데 한 38 수준에서 한 55 수준. 여기서 한 글루타믹 애시드가 한 이 정도가 그러면 한 맛에 영향을 주냐, 저희가 뭐 관능 테스트까지 실제 해보진 못했는데, 실제 아까 역치 그 식품에서 이런 성분이 어느 정도 농도 이상 있어야 사람이 느낄 수 있다 하는 농도가 대략 한 50에서 한 100 사이 정도 되거든요. 그래서 한 요 정도 증가 수준이면은 나머지 그래도 감칠맛이 좀 증가할 수 있겠다. 그리고 그 기타 단맛을 나타내는 걸로 알려진 다른 아미노산들도 좀 증가를 했더라 하는 내용을 하나 소개를 드리고요. 다른 하나 관심 가진 게 이제 향이었습니다. 아까 뭐 일본에서도 바나나 향, 뭐 파인애플 향별로 이제 향별로 효모가 이렇게 많이 계량이 되었다고, 그래서 공급을 한다 하는데 그게 이제 에스테르입니다. 에스테르 중에
주로 말씀하신 게 이제 말씀도 하셨던 게 과일향, 꽃향 두 가지인데요. 이 에스테르라는 게 이제 그런 걸 좀 대변을 합니다.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세부적으로는 시간도 있고 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제 여기 에스테르에 관여하는 이제 유전자를 발현 수준을 이제 높여가지고 한번 만들어 본 거죠. 바로 막걸리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앞에와 같은 걸로. 그랬더니 여기서 보시면 이제 A가 검은색이 이제 그냥 원래 기존 균주고 이제 B, C, D가 제가 각각 개량한 균주인데 보시면 이제 많이 증가를 한 걸 볼 수 있죠. 한 18배에서 한 28배 정도 이제 농도가 증가를 했는데 각각 좀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에틸 아세테이트라고 뭐 주로 이런 아세톤 내지는 뭐 매니큐어 향 그래서 뭐 사실 관행에 좋지는 않습니다. 어느 정도 농도 있으면 뭐 이런 향 생성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일단 이런 매니큐어 향도 좀 크게 증가하고 아까 그 뭐 바나나 향이 참 중요하다 했는데 저희가 관심 있게 보기 이제 바나나 향 장미 향인데요. 이소아밀 아세테이트라고 바나나 향을 나타내는 향도 A에 비해서 이제 두 번째, 네 번째 크게 증가했고 장미향도 동일하게 좀 증가하는 특성을 좀 봤습니다. 아까 맛은 못 봤는데 계량된 그 아미노산 같은 경우 이번에 향 테스트는 할 수 있어서 저희가 이제 한번 향 테스트를 해봤습니다. 그랬더니 이제 위에는 이제 저희가 기기로 분석한 건데 이 파란색 에탄올 좀 중심이었다면 이런 주황색과 이 하늘색 그 앞에서 보셨던 이소아밀 아세테이트나 이제 그 페네틸 아세테이트라고 장미향 나타내는 이런 향이 뭐 전체 대비 좀 많이 증가한 걸 볼 수 있고 저희가 패널들 가지고 한번 모여서 한번 해봤습니다. 그랬더니 원래 N9 가지고 만든 그 막걸리는 부드럽다, 강하지 않다, 뭐 일반 막걸리 같다, 사케이다 이렇게 두 개 묶였고 저희가 그 두 개 뭐 이제 개량한 균주들 중에서 근데 좀 향이 강하다, 근데 바나나 향이 좀 확 튄다 대신 그래서 선호된다라고 한 반면 아까 그 에틸아세테이트 보여드렸던 이것도 같이 증가를 해서 그런지 이제 뭐 아세톤 향이 매니큐어 향이 좀 너무 강해서 좀 난 싫다 오히려 좀 소주 같다 뭐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. 그래서 앞에서 이런 패널들 묘사 분석에서 좀 비호감인 이런 게 있어서 저희가 한번 했던 건 이제 좀 해결을 좀 해보고자 한 두 가지 컨셉을 했습니다. 하나는 혼합 발효입니다. 저희가 지금 수준은 사실 이 A하고 B를 보면 그냥 계량 전, 계량 후 기본 수준 혹은 너무 향이 너무 극대화된 이제 두 개만 있다 보니까 이 두 균주를 좀 혼합해서 비율별로 좀 섞어서 발효를 해보자.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원래 균주 100 혹은 계량 균주된 100 그 사이에 뭐 8대 2도 해보고 5대 5도 해보고 한 2대 8로도 한번 이제 술을 만들어봐서 향미가 좀 다양하게 이렇게 세기가 좀 다양하게 좀 딱 그 비율별로 똑같은 건 아니지만 좀 다양하게 이렇게 다양한 수준의 세계의 향미가 좀 생성된다는 것을 좀 한번 보았고요. 그 다음으로는 이제 뭐 이 수준을 좀 조절을 해서 아까 그 뭐 좀 더 디테일하게 그 발현 수준을 좀 조절해서 한 중간 정도만 유전자 세기를 좀 발현할 수 있게 하자 해서 술을 만들어 봤을 때 한 중간 정도의 한 세기 향이 좀 만들어지는구나 뭐 그래서 좀 사실 향이라는 게 제 개인적으로 뭐 절대 뭐 어느 정도의 좀 기준은 있겠습니다만 좀 주관적인 요소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여기 컨셉에서는 그냥 좀 소비자들이 원하는 좀 향 세계가 좀 다양하다고 보고 좀 다양한 세계의 이런 향미를 좀 생성해낼 수 있는 효모를 가지고 좀 개량된 연구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. 사실 그 여기서 말씀드린 아미노산 증대 연구나 뭐 이런 향미 증대 연구가 바로 저희가 이런 균주를 특허내서 뭐 현재 산업체 기술 이전되는 수는 다 현재로서는 없지만 저희가 미국의 예시나 뭐 또 미국에 벌써 풀린 상업적으로 이런 효모는 벌써 미국에서 가능한 거 그리고 일본과 뭐 가까이의 중국에서도 이런 개량 연구를 현재도 이미 뭐 5년 10년 전부터 해오고 있는 점 사케 백주용 효모를 그리고 현재 국내에서도 이런 규제가 좀 요즘에는 뭐 더 엄격한 수준이 아니라 국제적인 그 규제 조화를 위해서 현재도 이게 좀 많이 풀리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향후에 좀 이런
물론 안전성 평가가 같이 가야겠지만 물론 이런 혐오들이 좀 더 저희 청에서 또 연구를 하고 있다 그런 발효 미생물 관련 연구도 현재 진행 중이다 정도로 이해하고 좀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발표 마치겠습니다. 국내 효모 활용 양조 기술 개발을 발표해 주신 김찬우 연구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, 지금